누가 봐도 되게 정말 큰 소망들 있죠. 100억 자산가가 될게요, 1000억 자산가가 될게요, 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웹툰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런 목표들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자, 그러면 내 인생이 팍팍한 것이 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기준이 낮아지면 행복해짐. 그러면은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낮아지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 기준이 낮아지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게요. 왜 기준이 낮아지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까? 왜? 바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외고 감사함. 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게 치트키라고 하죠. 마음 공부의 치트키는 감사다라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낮아지면은 바라는 게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불행한 건 뭐라고요? 기준이 너무 높다.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뭔가를 소망하고, 흔히 말해서 창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굉장히 크게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고 뭔가가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이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만 원이 들어온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20만 원 갖고 뭐 해? 어디다 써? 난 1000만 원 들어오길 바랐는데 왜 2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 이렇게 돼. 애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의 조건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또 실망해. 나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확실히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자꾸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답답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말합니다. 그쵸? 내 인생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별로지? 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왜 안 이루어지지? 기대치가 높고 분명해요. 굉장히 높은 기대치 갖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보통 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아요. 자꾸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왜? 기대치가, 기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준치는 왜 높다고 했죠? 남들을 의식해서 높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왜 나는 기준치가 높은가? 큰 소망을 바라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잘 보셔야 돼. 그런 분들은 인생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창조를 하든 뭘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그냥 인생을 살아가든 훨씬 더 편안하고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기준치가 높은가? 보통 이런 사람들은 평균치를 되게 높게 잡거나, 혹은 평균이라고 본인이 생각 안 해요. 내가 바라는 게 높은 기준인 걸 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가가 될게요, 1000억 자산가가 될게요, 월 1억을 벌게요,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웹툰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런 어떤 목표들이 나쁘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정말 큰 소망들 있죠. 그것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목표들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왜 나는 큰 것들, 대단한 것들 하고 싶을까? 돈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외모가 훌륭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내 내면에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함. 여기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개는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게 보통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포라클식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기준치가 높아요? 자, 잘 보세요. 어중간한 성취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함. 본인이 바라는 만큼의 큰 행복을 얻으려면은 큰 성취를 얻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큰 목표를 바래요. 큰 목표, 정말 인생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큰 성취를 하면은, 그때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지 않나? 누가 봐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내가 대단한 성과를 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대단한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나를 조금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지금의 내가 싫어요. 결국에는. 그죠? 나는 지금의 내가 싫어. 내 지금 현재 상황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월 200-300 버는 사람인데 나는 월 1억을 벌 거야, 월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싫어. 지금의 내가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행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것들을 바라다 보니 만족이 될까요? 당연히 만족이 안 됨. 뭐가 이루어져도 만족이 안 됨.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본 게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가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 뭔가가 이루어져. 그래도 만족을 못해. 왜? 내가 바라는 거는 난 여기에 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왜?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거랑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는 거죠. 여기나 솔직히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매사에 불만만 많고 감사한 게 없어요. 매사에 불만만 많고 감사한 게 없어요. 한포밀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애청자예요. 이분이 정말 애청자라서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정말 꾸준히 계속 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슈카님 저 대학교 합격하면은 후원을 하든 선물을 하든 할게요. 슈카님 저 취업하면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사실 개의치 않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 걸 알기 때문에 지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은 방송을 오랫동안 계속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합격했네? 저 사람 1년 전에 합격하면은 뭐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없음. 말뿐인 거야. 말뿐. 그냥 말뿐이야. 저 이거 하면 뭐 할게요. 맨날 말만 해. 안 해요. 한 90%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지키지 않지? 그리고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새로운 고난 속에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또 새로운 힘듦 속에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맨날 힘들다고만 말할까요? 몇 년째 똑같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루는 건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나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내 인생을 팍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뭐 하겠어 하는 거 있죠. 그게 저한테 약속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약속도 있잖아요. 내가 뭐 하면은 나한테 뭐 휴가를 한 달을 주겠어. 내가 뭐 해외여행을 가겠어. 아니면 맛있는 걸 먹겠어. 뭐 이런 약속들을 해요. 나 스스로한테 약속을 해. 근데 지키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좀 안 지키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한 말 내가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함. 아직 부족하다고 함. 지금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라고 함. 여기 가면은 뭐 할게요 해놓고선 여기 막상 가면은 그럼 저기 가면 뭐 할게요. 여기 가면 또 요거 가면 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매 순간순간 불만족 속에 있어. 매 순간순간 불만족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 어때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함.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함.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없고 늘 팍팍함. 늘 팍팍해요. 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져도 단 한 번도 온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온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해. 왜? 항상 부족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 온전히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사 쉰다고 해도 마음은 못 쉬어요. 마음은 못 쉽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든 뭐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뭘 이뤄도 행복하지 않다는 그 뜻인 거죠.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까? 당연히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감사하나? 기준이 낮은 사람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아는 사람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뭐 그게 월세든 뭐 전세든 뭐 매매든 자가든 아니면 부모님 집이든 뭐든 간에 내가 잘 집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아는 사람들. 제가 늘 행복한 이유가 늘 뭐 기적을 창조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당연하거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는 일상을 기적처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오는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기적인 거고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구나 라고 잘 느끼면 잘 느낄수록 그게 진짜 마음 공부고 그게 진짜 기적이다. 왜? 일상을 기적으로 느끼니 실제 기적도 잘 일어나. 왜? 난 기적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적의 기준이 굉장히 낮음. 기적의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게 무슨 기적이야, 저한테 기적이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공은 이런 거예요. 기준이 낮아지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당연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10원도 감사하다고. 왜? 10원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10원도. 왜냐면은 10원을 후원하려고 해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돼. 내가 어플 키고 제 계좌번호 눌러야 되고 그거 송금 눌러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게 돈을 떠나서 어떤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단돈 1000원이든 뭐 100원이든 뭐 20원이든 막 후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100원이라도 들어오면. 그러면 어때요? 100원에도 저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요. 풍요와 감사를 느낀다고. 인생이 팍팍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나한테 누가 10,000원을 줘도 물론 감사하다고 말은 해요.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함에 머물기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면은 부족해 라고 하죠. 부족해, 모자라, 10,000원 뭐 준 건 고맙지만 10,000원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족하다 입에 달고 사니까 자꾸 부족한 일이 생겨요. 부족한 일이.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의식이 현실이 된다고 했죠. 의식이 현실이 된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낮게 가지면 감사한다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친절해진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원래 알던 사람들 말고 처음 그랬는데도 약간 친절함을 베풀어주는 분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사소한 마음 하나, 그리고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태도.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해주려고 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거 해주세요 라고 약간 따지듯이 말하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약간 따지듯이 이건 내 당연한 권리인데 왜 안 해주세요 하고 따져. 그러면은 불친절해져. 사람들이 불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내 인생이 더 팍팍해져요. 왜? 나는 불만 속에 있거든요. 나는 불만 속에 있는 거야. 불만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왜 그러냐 따지고 이렇게 돼요. 내가 불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식의 공명의 상대방도 나한테 좋지 않은 걸 돌려줘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한테만 불친절해? 내 의식에 공명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은 돌아와요.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만 진짜로 주는 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세상을 팍팍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쉽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꾸 내 주파수가 낮아지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기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인생이 팍팍해지고 있었구나.